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입니다. 에코프로라는 이름 주식 투자자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정작 이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최근에 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의 정체부터 최근 주가를 흔든 진짜 속사정까지 바쁜 직장인과 주린이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선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이 회사는 1998년에 처음 세워졌고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나름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에코프로비엠을 떼어냈고 2021년에는 환경사업부를 분할해 에코프로HN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의 번듯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죠. 에코프로 본체는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미래 전략을 짜는 컨트롤 타워이자 선장 역할을 합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에코프로는 그룹 전체의 브레인이자 든든한 금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왜 이렇게 요동쳤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리튬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봐서는 절대로 이 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흐름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실적의 속사정, 글로벌 시장의 온도차, 그리고 수급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실적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5년 연결 기준 에코프로는 매출 3조 4,315억 원, 영업이익 2,332억 원을 기록하며 당당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흑자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양극재만 많이 팔아서 낸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 투자와 메탈 관련 이익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공을 들였던 인도네시아 투자 성과가 드디어 터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중간재인 MHP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얻은 이익, 그리고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메탈 트레이딩 호조가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면서 그룹 가족사들의 양극재와 전구체, 리튬 판매 실적이 함께 개선된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즉, 양극재 본업의 회복세에 지주사로서 준비해온 투자와 메탈 시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실적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묘한 온도차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힘들다는 뜻의 캐즘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하지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힘든 건 아닙니다. 2026년 초반 상황을 보면 중국과 북미 시장은 둔화 압력이 여전하지만 유럽은 회복 조짐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유럽연합 기준 BEV 등록은 전년 대비 약 21%나 늘었고 2026년 1월 기준 비중국 시장의 양극재 적재량도 약 20% 성장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 중인 건 맞지만 에코프로가 속한 한국 배터리 소재 생태계 전반도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확장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에코프로가 주력으로 삼는 삼원계 양극재의 고민도 깊습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양극재 총 적재량은 약 12% 증가했지만 시장 성장은 여전히 LFP가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의 주력인 NCM이나 NCA 같은 삼원계 양극재의 성장 탄력은 LFP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이니켈 분야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다시 확실히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물론 에코프로도 이 흐름을 손 놓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인터배터리 2026에서는 미드니켈과 소듐이온 LMR 그리고 ESS용 LFP 양극 소재까지 공개하며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를 직접 움직이는 수급의 타이밍입니다. 지난 2월
에코프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던 시점을 기억하시나요? 2026년 2월 24일 기준 연초 이후 외국인의 코스닥 누적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실적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을 불러 모은 겁니다. 다만 3월 들어서는 시장 전반의 리스크 관리 분위기가 강해지며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시장의 방향성을 살피는 구간이었던 거죠. 결국 최근의 움직임은 업황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실적, 수급, 정책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섞인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가진 미래 무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에코프로 그룹이 포항 캠퍼스에 구축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입니다.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뽑아내고 수산화 리튬, 정우체를 거쳐 양극재까지 만드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죠. 가족사 간의 긴밀한 영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아주 큽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도 회사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최적화해서 확실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네시아 2단계 IGIP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며 광물부터 최종 소재까지의 가치사슬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에코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우는 전략은 역시 하이니켈 초격차 유지입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성능 양극재 기술력을 더 단단하게 굳히겠다는 거죠. 동시에 차세대 기술 준비도 착실합니다. 인터배터리 2016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정호체 소재 로드맵을 공개하며 약 3만 명의 방문객과 30여 곳의 잠재 고객사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연 50톤 규모의 고체전 해질 파일럿 라인을 확보하고 고객사 품질 검증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품질 검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정호체 3대 소재로 영역을 넓히며 미래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달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정호체 외에도 소듐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소재와 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영해 사업까지 그 그림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올해 상반기 상업 생산 시작이 예정된 유럽 현지화 대응의 핵심 거점입니다. 다만 공장 가동 초기에는 운영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 부담이 잠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은 2026년 3월 27일 발표된 기업가치 재고 계획, 즉 밸류업 공시입니다. 회사는 그룹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경쟁력을 혁신하는 동시에 장기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주사로서 주주들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누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코프로는 단순히 배터리 테마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주사로서의 탄탄한 투자 수익과 하이니켈 초격차 기술력을 함께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이므로 주가를 볼 때 자회사의 가치와 그룹 전체의 밸류체인 재평가가 함께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의 결실과 유럽 시장의 기회, 그리고 정호체와 소듐이온 재활용이라는 미래 카드까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적 전환기라는 파도를 넘고 있지만 에코프로가 그려가는 거대한 배터리 생태계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투자 안목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상 구독자가 궁금한 종목을 파헤치는 왜 그래였습니다.